안녕하세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50분인데 지금 벌써 배송이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래처 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저번 영상에서 출연했었던 그 저와 지금 보조기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 네, 이 친구가 최근까지 그 일본에서 워홀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 일본 택배 상황은 어떤지, 그 택배 문화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인터뷰식으로 할까 하다가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 대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좀 제가 이게 존댓말로 안 해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11살 차이 나는 동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말을 할게요. 전 괜찮습니다. 우선 일단 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일본에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2019년 4월 달부터 2020년 한 8월 중순 정도까지 한 1년 5개월, 6개월 정도? 약 그 정도 일본에서 워홀을 하다 왔죠. 근데 워킹홀리데이가 원래 비자가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1년의 비자가 끝나는 상황에서 원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것 때문에 이제 자국으로 돌아오는 게 되게 비행기표도 너무 비싸지고 힘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비자 연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있다 왔죠. 너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쨌든 생활을 그렇게 1년 반 동안 그럼 하면서 택배도 뭐 자주 시켰을 거 아니야? 그쵸.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솔직히 뭐 인터넷에서나 보니까 본 거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내가 가서 생활해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그쵸. 일본에서 택배를 시켰을 때 뭐 며칠 만에 배송이 오고 뭐 시스템이 진짜 내가 아는 것처럼 뭐 정말 사인을 안 해주면 배송을 안 해주는지 그게 맞는지 좀 설명 좀 해줘. 물론 뭐 택배 일본에도 여러 가지 택배 회사가 있으니까 일본에도 좀 대한통운이나 뭐 이런 다른 택배사들처럼 큰 택배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체국도 일본에는 껴있고 우체국도 되게 큰 택배사예요. 일본에서는. 하여튼 그 택배사를 제가 하나하나 다 시켜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계속 자주 시켜봤던 택배사들은 소요일은 거의 뭐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소요일? 네. 걸리는 시간? 네. 주문하고 이제 소요일까지는 한 3일에서 좀 늦으면은 한 4일 정도 걸리는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 만에 오는데? 그쵸. 일본에서 뭐 택배가 늦게 온다 이건 못 느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특이했었던 거는 어떤 택배를 시키든지 일본에서 어떤 택배를 시키든지 주문을 할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수령을 하고 싶은 날짜나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약 한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4시쯤에 배달을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시간대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면은 그 시간대에 택배원분이 오셔가지고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제가 만약에 뭐 다음날 한 22일에 뭐 몇 시에 와주세요 해서 그 택배원분이 그때 오셨는데 제가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가 주문했던 거를 까먹어서 배달 오는 걸 까먹어가지고 집에 없을 상황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 앞에 두고 가거나 비대면 배달이 아닌 그냥 무조건 대면으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원분은 이제 제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달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제 집 문 앞에 이렇게 쪽지 같은 거를 하나 붙여 놓으세요. QR 코드가 들어가 있는 쪽지를 붙여 놓으시는데 거기에 이제 QR 코드를 찍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시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대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또 택배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택배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집에 있으면은 제가 물건을 받고 만약에 그때 또 제가 집에 없으면 또 다시 돌아가셔서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일본의 한 대형 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운송 장비를 땅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택배 물건도 여지없이 집어던집니다. 택배 주인이 집에 없어 수도 없이 반송과 재배달을 반복하는 일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저지른 일입니다. 뭐 물론 그렇게 행동을 한 택배 기사는 잘못이지만 일본의 이 택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사인을 못 받으면 다시 가지고 가고 또 다음날 또 가지고 나오고 또 그걸 반복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이제 사람이 없으면 되게 난감하시겠죠. 그 진짜 지금도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근데 문 앞이나 이렇게 위탁 장소에 배송을 안 하는 게
뭐 치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치안 문제라기보다는 그 택배 회사에서 그냥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대면으로 해서 배달을 해줘라, 배송해줘라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 아마 뇌피셜이긴 한데 제 생각엔 아마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징이 집마다 뭐 맨션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느낌이죠. 그런 고급 맨션들이 있고, 아니면 일반 주택처럼 뭐 일반 그냥 일본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주택 같은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이제 무조건 택배를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시 들고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그런 고급 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무인함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근처 편의점이 이 건물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편의점에 맡겨달라라고 이제 고객이 요청을 할 시에 이제 거기 편의점에 맡겨두고 가시거나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일본의 그냥 일반적인 집 같은 게 옛날에 네. 그 짱구에서 나오는 그런 그쵸. 집 그런 막 그러니까 2층 막 집이나 이런 집들이잖아. 그쵸. 완전 그냥 주택 어떻게 보면 단독 주택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도 CCTV나 이런 게 잘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CTV가 나와 있는 집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집도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집에서 개인이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설치가 돼 있는 집도 있고 안 돼 있는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뭐 어쨌든 이제 그 사인을 받고 무조건 배송을 해야 되는 게 그 너가 이제 뇌피셜이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게 규정이 맞는 건 맞잖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택배원분들도 그렇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사실 근데 우리도 규정상으로는 원래 FM대로 하려면은 벨을 눌러서 고객님을 마주치고 전달하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쵸, 현실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그냥 이렇게 위탁 배송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렇게 고객님이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문 앞에 놓고 분실이 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사진을 찍은 게 없거나 문자를 보낸 게 없거나 이런 기록이 없으면은 어쨌든 이제 택배 기사가 그거를 변상 처리를 해주긴 해야 돼. 그래도 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딱히 딱 규정해 놓은 거를 좀 벗어나서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일본 택배 배달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안 하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일반 주택이 아니라 맨션이었거든요. 이제 아파트보다는 조금 덜 고급진 곳이긴 한데 좀 빌라 같은 맨션이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택배 무인은 없었어요. 무인함은 없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살던 건물에 뭐 택배가 한 4개 호수, 5개 호수에 여러 가지 택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택배를 이제 보통은 뭐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거나 그 택배 기사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택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절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201호, 301호, 401호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그 맨 밑에 공동 현관에서 201호 호출하고 택배 왔다고 얘기한 다음에 주고 301호 호출하고 택배 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꼭 한 호스마다 공동 현관에서 무조건 인터폰으로 말을 걸어야 돼요. 그런 맨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는 일본에서 택배 기사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역으로 저가 더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나는 택배를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보다 조금 지체돼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봐야 돼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오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당일에 택배를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 물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해진 시간에 와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못 오시게 되니까 제가 그날 택배를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시킨 고객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되게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집에 놔주세요, 집 앞에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당일날 그냥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또 그게 안 된다는 점이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기사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분실 위험도 없고 정확하게 배송을 할 수가 있고 그쵸, 좀 그쵸. 이런 장점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도 한국에서 생활하다 일본 가서 그걸 불편하다고 느낀 거일 수 있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로 그 본인들의 그런 택배 서비스에 만족을 해?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가 이미-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있던 거니까 똑같이 우리나라 택배 문화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제가 일본에 아직 생활하고 계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있으신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해졌고 일본은 또 한국보다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니까 일본도 이제 비대면이 조금씩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면 비대면 이런 거는 아예 없고 무조건 고객이 이제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근데 코로나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니까 그때는 이제 집 앞에 놔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 너 일본의 그 택배 기사에 대해서는 뭐 월급제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는 조금 알고 있는 게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한 구역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한 구역 이렇게 돌고 이렇게 배송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배송을 하다가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람이 안에 없거나 이래가지고 쪽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오잖아요. 근데 그 쪽지를 그 택배기사님들이 와가지고 또 수거를 해야 가야 본인이 또 다시 언제 와야 될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일반 정규직 택배 기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저같이 살짝 알바 형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쪽지를 회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지금 2021년도에 다 스마트폰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아니 그걸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종이로. 그렇죠. 그거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긴 했는데 하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우체국도 뭐 등기로 온 거나 이런 거 사람 없을 때는 뭐 종이 쪽지를 남겨놓고 가긴 하는데 좀 약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택배를 이용을 많이 안 해? 택배는 이제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많아진 지 되게 꽤 됐지만 일본은 이제 점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서요? 네. 최근 한 1,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전자상거래가 매년 발달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쵸. 엄청 커졌잖아. 지금 내가 택배 배송 물량 배송하는 것만 봐도 한 건물 올라갈 때 막 몇 개씩 가지고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완전 우리도 지금 막 20년 전이나 이럴 때 보면 배송 물량이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한 동네를 배송을 해도 약간 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빠른 문화도 있겠지만 택배 문화나 이런 배송, 배달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나라를 솔직히 괜히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